11방송은 플로리다 마음연구소 김소울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소월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이 이 비대면 시대를 맞아서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심리 상담사를 직업으로 삼으시려는 분들도 덩달아 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미술이 어떻게 마음을 다루는가 책에 잠깐 샘플로 말씀드렸던 내담자 사례가 있었죠. 그러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아무래도 저희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너무나 크게 변화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인 부분을 어떤 서비스로 받으려는 그러한 시도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선택이 되고 있어요. 예, 예. 나 힘든데 심리치료 좀 받을까? 이런 말이 과거에는 좀 쉽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음,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쉽게 접할 수도 있고, 구청 같은 데서도 코로나 블루를 위한 상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도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심리 상담해주는 그런 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큰 기업은 아예 심리상담 부서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음, 모든 대학교마다 항상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부서가 존재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것이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위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아, 대학교에는 대학교마다 다 들어있어요, 별도로. 대학교에 요즘은 그런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모든 우와, 대학교가 있습니다. 사실 제일 필요한 곳은 군대예요, 군대. 맞아요. 군대에서도 상담병이 별도로 존재해요. 아, 상담병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상담병 중에 한 분이 여성분이셨는데요. 예, 예.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희 자격증 수업을 들으시고 이거를 상담하면서 병사들에게 적용하시겠다라고 하면서 배우러 오신 분도 계셨어요. 상담병이 있다는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그쵸. 그런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이제 적재적소에 상담을 많은 분들이 전문가로 들어가고 계시고 또 뭐 도서관이나 음, 아니면은 이런 문화센터 이런 데서도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디 출근해서 상담을 해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네. 우리 이제 비대면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얼굴을 안 보고 하는 상담도 있겠지만 줌을 이용해서 하는 비대면 화상 상담 이런 것들도 점점 확산되고 있어요. 음, 이게 직업으로서 본다면 매력이 되게 많은데, 네네. 지금 이렇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 네. 네네. 요즘 2030들이 가장 좋아하는 조건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2030 말씀이 나오셔서 하는 말인데 이런 상담 쪽은 사실 젊은 층만 시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 내가 아이들 다 키우고 그 다음에 제2의 직업으로 내가 퇴사하고 제2의 직업으로도 선택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충분히 들어오실 수 있는 분야가 또 상담 분야예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드셔서 새로 이렇게 상담 일을 하시려면 그 전에 경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 건 필요가 없나요? 상담 분야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이 경력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러한 것들이 모두 상담의 경력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 아, 예를 들면 볼게요. 나는 회사 생활만 죽자고 했어요. 예, 예. 그리고 회사를 나와서 상담사가 되었어요. 이분은 회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굉장히 전문가가 되실 수 있어요. 음. 혹은 내가 아이들을 3명을 키워서 이제 마지막 아이만 이제 고등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성인이 됐어요. 여기서 내가 공부를 시작한다면 아이들 자녀 문제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음, 반대적인 예로는 저는 결혼한 지 이제 10년 차지만 저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 문제 그리고 아니면은 아이가 굉장히 어린아이를 힘들게 키우고 있는 그런 내담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불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삶의 그런 경험들이 경력으로 많이 취급받을 수 있는 것이 상담 분야고 가족 상담하시는 그런 연구소에서는 아이 없는 상담사는 채용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삶에 대한 이해도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40살 이상만 지원하세요. 그리고 아이는 많을수록 우대합니다라고 이렇게 채용 뽑는 란에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 흔히들 경단녀라고 하잖아요. 경렬 네. 단전된 여성분들, 그런 분들한테 딱이겠군요. 그런 분들이 상담이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예. 예. 아까 직장 생활만 하신 분, 네네. 직장인을 대상으로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것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후배들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면서 임원들한테는 잘 비비고, 이런 네네. 생활만 30년 한 사람들은, 예, 크게 쓸모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분이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뭐 10몇 년이 되는 내 삶이 회사라는 조직 안에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후배를 짓밟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라는 곳이 주는 막대한 스트레스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임원들에게 그런 아첨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웠던 그 부분을 본인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제 상담 공부를 시작하시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에 대입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그 부분들이 본인한테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아, 진짜 상담사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 그러면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상담 자격증은 모두 민간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국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 아, 그렇다면은, 내가 봤을 때, 나의 마음에 와닿는 학회나 협회 자격증을 이제 보시면 돼요. 예, 예. 인터넷에서 뭐 무료입니다, 뭐 하는 그런 자격증은 사실상 일을 할 땐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여기가 이런 부분이구나라고 공부해 보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무료니까. 예, 예. 그런데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인턴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여기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학회나 협회에서 발급하시는 그러한 교육 과정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오프라인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데가 좋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다면 강사 프로필을 보세요. 그래서 강사가 어떤 강사가 가르치는지 협회들이 보통 다 같은 교과서를 쓰는데요. 어떤 강사가 이걸 가르치는가가 중요해져요. 예, 예. 그래서 그 강사가 나는 미대 나온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심리학 전공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좀 이렇게 막연하게라도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치료라고 하면은 나는 병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어. 라던가 그러한 그 프로필을 보시고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거 이렇게 시작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게 직장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느 협회에서 주는 자격증이 가장 취직이 잘 되나? 사실상 협회나 학회에서 발급을 할 경우에 1등은 있어요. 한국 상담심리협회, 한국 미술치료학회 이런 1등의 그런 학회는 있는데 나머지들은 사실 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약간의 자신들만의 어떤 우린 이걸 중요하게 수업합니다 이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상 어느 정도 인증된 기관에서 하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1등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1등 가서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그 1등 학회 같은 경우는 뭐 석사 자격증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저희 쪽을 할 수 있고 또 총 들어간 비용이 뭐 1,000만 원이 든다거나 좀 이렇게 너무나 좀 큰 돈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학회 옆에 붙어 있는 내가 봤을 때 신뢰할 수 있고 가까운 그런 곳을 선택하시는 걸 그냥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일반화해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가 상담을 처음부터 공부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진짜 이 상담이 직업이 되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공부는 몇 년이나 해야 될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심리상담과 미술치료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심리상담은 자격증을 2급을 취득하고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걸쳐서 1급이 돼서 길어요. 심리상담 쪽은 길어요. 그런데 미술치료 쪽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미술치료에서는 심리상담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언어적으로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장애아동들 예. 혹은 재활 혹은 그 노인, 치매 노인 이런
그 전통적인 심리상담 이외의 분야들을 다룰 수 있는데요. 이쪽 분야는 굉장히 유급으로 시작하기가 빨라요. 예, 빠르다면 한 몇 년 정도를 생각하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2급 자격증을 따시고 보통 한 2, 3개월 걸려서 따시고요. 예. 그 다음에 1급을 수업을 들으시면서 그 실습이나 봉사활동을 나가세요.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아예 유급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 내가 완전하게 내담자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건드리기보다 처음에는 내가 미술로 인한 어떤 작업적인 아니면은 좀 더 나의 그 노인분들이 좀 더 회복할 수 있는 재활적인 부분으로 나는 접근하면서 이렇게 이 분야에 일을 하면서 나는 점점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6개월 안으로도 시작하시는 분들은 꽤 많이 봤어요. 오, 생각보다 진짜 빠르군요. 네네. 이쪽은 예.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예, 예. 미술치료사를 원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아니, 그러면 아까 일반 심리 상담은 좀 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거기는 한 몇 년 정도 걸리는 건가요? 저는 뭐 한 5년 잡고 있습니다. 5년이요? 내가 직업적으로 이제 상담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한 5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2년에서 5년이 조금 돼. 예, 예. 이제 언어 베이스로 하시는 심리치료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프라우드가 더 세고요. 예술치료에 대해서 약간 더 편하시 하시는 그런 경향도 종종 있어요. 저 좀 그런데 빨리 땄다. 아니 빨리 하고 빨리 현장에 들어가고 예, 예. 대화 미술 같은 경우는 저게 미술 활동이지 무슨 치료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당연히 그렇게 프라우드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고요. 또 미술치료는 또 내담자의 범주 자체가 더 넓다 보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담자 군들이 또 우리를 필요로 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예, 또 관심의 대상은 합격률일 것 같아요. 이게 뭐 네네. 제가 이 시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운전면허 시험에 가까운 건지 사법고시에 가까운 건지 자격 수업 같은 경우는 내가 등록한 시간이 있겠죠. 12주라던가 뭐 48시간 수업 이게 등록행가 있다면 그것을 잘 이수하시고 나면 시험은 떨어질 확률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90% 정도는 붙으세요. 오, 그래요? 그 정도는 열심히 공부해 오시고 같이 동료들끼리 뭐 스터디도 하시고 하면서 하시는데 떨어진 10% 분들은 진짜 준비 안 하신 분들이에요. 아이고. 진짜 준비 안 하시고 정말 빈칸 막 하시고 그러다가 제 시험 그냥 보시고 그때 준비해서 다시 보시고 물론 3번 보시는 분도 저도 보긴 했는데 예. 웬만하면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자격증 시험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복불복이긴 해요. 내가 만약에 봉사활동으로 나갔는데 그 기관에서 보기에 이분이 되게 잘하고 우리의 내담자, 우리 애기들이나 그런 노인분들이나 이분들이 굉장히 진심으로 대해요. 그러면은 다음번 유급 미술치료사 뽑을 때 그 기관은 이분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뽑게 될 거예요. 우리 이번에 유급 뽑는데 쌤 지원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사실상 꽤 많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1년간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실제로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지? 어떤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이런 게 너무 중요해서 이 사람의 어떤 자격증의 화려함보다 면접에서 본 느낌 이런 것들이 채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할 수 있고 또는 내가 사람에게 도움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 있는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걸 보면서 나도 보람을 느끼는 그러한 성향의 사람이라면 상담사가 굉장히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장 실습, 네네. 뭐 일종의 인턴 체험 같은 거를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랜덤으로 배정을 받는 겁니까? 대학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지정이 되는데요. 자격증 취득하시고 나면은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기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갈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 좋죠. 그리고 이제 기관에서도 인턴 미술치료 선생님 구합니다 하고 슈퍼비전 제공해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시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곳들의 중에 나는 어린이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면 어린이 안 하셔도 되고 나는 아무래도 좀 성인이 잘 맞는 편인 것 같아. 나는 어른이랑 대화하는 게 확실히 더 편해. 그러면은 그쪽 지원하시면 되고 내담자고는 주로 내가 기관 자체 선택하면 따라오기 때문에 본인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렇게 상담사, 미술심리 치료사가 되면 이게 직업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벌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벌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벌이는 보통 이제 케이스당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있고 인센티브 이런 게 거의 없고요. 내가 상담을 몇 명을 했는가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나는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이틀 여기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그러면 화요일에 5명, 수요일에 5명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는 우리는 상담 비용을 6만 원을 받고요. 선생님께 50% 해서 3만 원 가져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경력에 따라서 퍼센트가 바뀌어요. 선생님, 우리 이제 여기서 몇 년 일하셨으니까 이제 저희 60%로 드릴게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지금 50%로 시작을 했다. 라고 하면 1시간에 3만 원이죠. 예, 예.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5명을 했다면 15명, 그러니까 15만 원, 5시간 일하고 15만 원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나는 에너지 레벨이 8명까지는 볼 수 있다. 라고 하면은 하루에 8314, 24만 원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 상담을 하면은 가격이 비싸져요. 집단 상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회기당 뭐 7만 원에서 뭐 10만 원까지 가기도 해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집단을 넣고 개인도 넣고 이렇게 보통은 믹스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풀타임이라기보다는 부업으로 유용하다 그런 의미이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미술치료사를 하시는 분들도 파트타임에 대한 장점을 굉장히 많이 좀 선호를 하세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긴 여성이 많은 군이고요. 나중에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을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기를 원치를 않고 또 그렇게 아하. 9시부터 6시까지 내담자가 있지도 않고요. 그런 차이가 있군요. 내담자들은 회사 퇴근하고 와야 되고 학교 끝나고 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5시부터 8시, 9시 뭐 이렇게 잡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 뭐 많이 오시는 분들 하겠다. 아니면 나는 주말에만 일하겠다. 주말에 보통 학교 쉬니까요. 예, 예. 그래서 주말에 상담소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뭐 나는 주말 미술치료사 하겠다 하면은 그쪽에서만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상담사라는 직업적인 이미지가 뭔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도 있고 또 누군가를 돕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직업적인 이미지 자체가 좀 긍정적인 편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런데 나는 어떤 상담사가 만약에 내가 상담사라면 될 수 있을까? 그걸 원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는 답이 쉽게 떠오르진 않으실 거예요. 저는 그럴 때는 이걸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권유해드려요. 내가 만약에 상담소에 갔어요. 그럼 난 그때 어떤 상담사가 나에게 상담을 해줬으면 좋겠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상담사, 나를 네. 존중해줬으면 좋겠고, 전문적이었으면 좋겠고, 뭐 따뜻하게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러한 어떤 이미지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거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이 선뜻 드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선택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